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일 수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간접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파트너십 소식입니다. 리플의 파트너인 트랭글로가 오늘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핀테크 회사를 새로운 파트너로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즈로에밋은 트랭글로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리플의 ODA 기술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사용할 것으로 밝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사화된 소식에 의하면 코인베이스가 미국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 캠페인 크립토 435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캠페인의 소개글에서 코인베이스는 워싱턴 DC의 정책 위반자들과 주 정부들은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들의 선택에 암호화폐 개발, 거래, 사용 방법, 사용 시기 및 장소 등이 결정이 된다. 우리는 그들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진행하는 크립토 435 캠페인의 435는 미국 전역의 하원 의원 선거구의 개수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코인베이스 역시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인베이스가 3월 13일부터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바이낸스 USD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힌 소식은 위의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노력과는 또 상반되는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자사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BUSD 거래 지원을 멈추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미국 금융 당국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조치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은 코인베이스의 이러한 행보는 SEC에 다시 굴복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팍소스 자체에서 BUSD 발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의 케이스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코인베이스의 행보는 어떻게 보면 어떠한 리스크도 가져가지 않겠다. 안전하고 코인베이스에게 유리한 암호화폐 친화 활동만 하겠다는 것으로도 외부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행보로 보입니다. SEC의 이런 무대뽀적인 집행과 그리고 이에 대해 눈치 보는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어제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절차에서 게리 겐실러 SEC 위원장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겐실러 위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 SEC 규제 관할에 속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그의 편향된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1989년 유사한 사건에서 편향된 SEC 위원의 발언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판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임에도 미국 의회는 왜 꿈쩍하지 않는 것일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사안들이 매우 큰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 내에서의 우선순위가 낮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방관이 정부에 거스르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전 국가안보부 보좌관이자 수석 경제고문인 달리프 싱이 행정부는 랜섬웨어 및 제재 위반을 가능케 하는 프라이빗 암호화폐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디지털 달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022년 3월 바이든의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은 디지털 달러 출시와 관련해서 압력을 가한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다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몰아내는 수단으로서 디지털 달러를 허용할 것이고 이를 위한 단계를 현재 하나하나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기사입니다. CBDC의 유용성보다 암호화폐를 몰아내기 위한 목적이 크다면 과연 미국의 CBDC 연구가 제대로 시행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연구 바탕으로 진행돼 테스트는 제대로 될지 궁금한데요.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을 위해서 업계 스스로도 규제를 명확히 하려는 대응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또 의회로부터도 현재 뾰족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라이브러리는 현 시점 미국의 규제로부터 암호화폐 산업을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리플한테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SEC와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소송을 경험한 바 있는 라이브러리는 미국에는 규제에 맞서 싸울 암호화폐 기업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의 규제로부터 암호화폐 산업을 구해내는 것은 리플 XRP에게 달려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플의 노력은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지만 다른 암호화폐 업계들은 본인들의 유동성 증가를 위해 기술이나 단편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소셜미디어 통해서 마케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이는데요. 리플이 패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쪽 중에서 어느 쪽이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뭐든지 간에 자기 업계에 불똥이 떨어지지 않는 한 쉽사리 움직이지 않을 형국으로 보입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 법무팀이 공식 성명을 통해서 다음 주 법정에서 SEC가 자사의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출시 승인을 거부한 것에 대한 불합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3월 중에 구두 변론이 있을 것으로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두 변론에 대한 일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레이스케일 측은 SEC가 백지 수표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거부에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든 변호사는 나는 그레이스케일의 승리를 예측한다. SEC는 최근 알데루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SEC가 대법원 앞에서 지난 5건의 소송 중에서 4건에서 패소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SEC의 반격을 가하게 되면 게리 겐실러는 승리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대법원에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미국 의회가 좀 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는 기득권자를 위한 곳이 아닌 국민과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대표해서 일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분명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최근 업계 붕괴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부문 투자와 기술 지원에 전념하고 있다. 암호화폐 회사들과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한 골드만삭스 디지털 자산 글로벌 책임자는 골드만삭스는 현재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발굴에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2020년 우리 부서는 4명에 불과해지나 현재 70여 명에 달한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사상 최대 수준인 3,200여 명을 해고했지만 암호화폐 분야는 오히려 늘리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2년 뒤 과연 이러한 업계의 판단이 적합했는지 함께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